KDFS 가족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안전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무더운 날씨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오늘 이렇게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 한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또 마침 우리 송상록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태근 소장님께서 이렇게 화면 조정 시간 또 이렇게 시작에 이렇게 권유 안내 멘트를 해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인천센터하고 제일 이렇게 좀 마음의 친밀함을 느끼는 게요. 우리 그 KDFS의 교육을 시작하면서부터 인천센터는 쭉 처음부터 같이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 고향에 온 것처럼 반갑고 포근하고 참 좋습니다. KDFS 사원을 위한 안전교육이에요. 오늘은 3, 4분기 교육인데요.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우리 인천센터는 오늘 2시부터 1시간인데 전부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일찍 준비가 잘 되고 잘 연결돼서 또 일찍 들어오신 분들 너무 많이 기다리시면 힘들 테고 시간이 아까우니까 지금 이렇게 준비된 대로 시작을 해서 진행해서 좀 앞당겨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도 좀 앞당기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그리고요, 또 이어서 재해 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 상반기 평가 대비 그 개선 우수 사례를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하반기 평가를 준비하는데 좀 참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이렇게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아주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기 참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한 만큼 집중하고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친절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고객 서비스가 왜 중요할까요? 고객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 고객 서비스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표현했던 이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월마트 창립자 샘 월튼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고객이 있으면 그 고객은 자신의 돈을 다른 곳에 씀으로써 회사의 모든 사람을 해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고객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잘 떠받들어 모시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샘 월트는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이 정확하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 유통업체를 이렇게 설립하고 키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빌 게이츠예요. 이 빌 게이츠는요,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객의 중요성을 일찍 판단했던 게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기술로다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첨단 기술을 개발을 하면서도 이 개발된 게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많은 불편을 느낀 불평하는 고객으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객의 중요성을 알고 고객의 판단, 고객의 불평, 불만 이런 걸 잘 받아들여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반영을 해가지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고객의 중요성 한 번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그 요리사인데요. 한국의 손님들은 단순 솔직해가지고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말한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절대 불평은 하지 않지만 다시는 오지 않고 슬그머니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맛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연구하고 서비스를 했던 일본의 유명 요리사 아베 고이치는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그런 일본식 그런 이제 식당을 이렇게 하면서 일본 요리 셰프로 이렇게 셰프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 손님들은 뭐 맛이 없어, 이거 맛이 왜 이래 이래가지고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가지고 음식 맛을 좋게 하는데 크게 성공을 할 수 있었는데, 대개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분들은 그렇게 불평을 얘기하면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서 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주기를 바라는 거죠. 예, 맞긴 맞습니다. 고객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고객이 전부 이렇게 100% 정직한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은 진상 고객이 있어요. 아주 드물게 진상 고객이 이렇게 이제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이제 아주 괴롭히는 그런 진상 고객 사건들이 덜어 있는데요. 이 진상 고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서비스할 수 있을지, 이거를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같이 볼게요. 예, 잘 보셨나요? 이렇게 은행 창구에 고객 서비스하는 직원, 이 직원은 정말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바뀌지 않고 잘 대응을 했어요. 고객이 화를 내도요, 거기 이제 감정적으로 동요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끝까지 친절하게 잘 했어요. 근데 고객은 본인이 비밀번호 오류를 3번 해놓고는 이제 그거를 떼를 써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를 부려가지고 이거를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다음 손님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니, 이 진상 고객은 어떻게 행동을 했나 하면은요, 이거를 이제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본사 게시판에다가 민원을 올린 거예요. 응? 어느 지점에 갔더니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뭐 오류 났다고 그냥 이렇게 딱 안 된다고 무조건 거절해가지고 내가 그 업무를 못 보고 되돌아왔다고 이제 막 이렇게 민원을 강력하게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사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지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민원 이거 빨리 해결해라. 이유 없이 빨리 해결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 지점장이요, 이 진상 고객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사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 잘 보셨죠? 이 여직원은 정말 인내심이 강하고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객이 이렇게 이제 생떼를 부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사과를 요구를 한 거예요.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과가 마음이 없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폴더사가 90도로 숙이면서 잘못했습니다를 3창을 하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이제 망설이는 순간에 이 진상은, 그럼 뭐 본사 게시판하고 금융감독원 게시판까지 민원을 도배를 하겠다고 수십 건 민원을 계속 내겠다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순간에 이 여직원은 판단을 했어요. 고객 서비스하는 사람이 뭐 잘못한 게 특별히 없어도 내가 뭘 잘못한 거냐,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 막 논리적으로다가 싸움판이 벌어지면 이게 확장이 되고 커지고 길어지고 그렇게 따지는 가운데서 내가 뭐 말 한마디 실수하면 또 그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이걸 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알고 그냥 확 자존심 팍 내려놓고 90도로 숙여서 사과하면서 잘못했습니다를 3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버린 겁니다. 고객 서비스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정말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그릇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거를 하고 났더니 이 사람은 뭐 아주 이 진상은 원래 이 직원들을 괴롭히는데 선수예요. 거기 전문가예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사과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동료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인권도 없냐? 열불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성토대를 하는 이런 장면이었는데요. 고객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꼭 100% 책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진상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아주 드물게 있어가지고요. 그 진상을 만나면 이렇게 참 오늘은 재수가 없구나.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이제 평정심을 지키고
뭐 이렇게 잘 수습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고객 서비스맨의 이제 숙명이에요. 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객 서비스의 이제 가장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친절한 인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인사를 받을 상대방과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눈을 맞춰야지 눈을 안 맞추고 딴 데 쳐다보면서 인사하는 거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웃는 얼굴 이렇게 만들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찡그리고 슬픈 얼굴로다가 그냥 한숨 쉬면서 인사하는 거는 상대방이 오히려 인사받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15도 정도 여기 상체를 이렇게 숙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중하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면은 정중한 인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까지 이게 이제 친절한 인사의 한 세트예요. 다음은 재발생 사례 유형 및 대응 방안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분기에 산재 사망자가 586명이 나왔습니다. 이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 걸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금년도 1월 27일자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면은 산재 사망자가 줄어들 걸로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이거 시행해도 효과가 없나? 그래도 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에 사업주는 이제 각 빌딩마다 현장마다 그런 안전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왜 산재 사망자가 늘어났을까? 이걸 이제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런 장비를 도입하고 환경을 조성을 해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 장비를 다 지급을 해도 이거를 필히 착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착용을 하지 않고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안전규칙을 안 지키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서 산재 사망자가 막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이 코로나 이제 2년 반 동안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이거 하다 보니까는 산소 호흡 순환도 잘 안 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가지고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는 이 활동량이 줄어들어 가지고요. 우리 몸이 많이 약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약화돼 가지고서는 이런 이제 사고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전해가 되면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면 해결이 됐는데 체력이 떨어지니까는 갔다가 그냥 넘어져도 그냥 막 깨지고 머리통 깨지고 막 이런 일까지 막 벌어지니까 이렇게 이제 산재 사망자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첫 번째 사례는요. 전등 교체 작업 중에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였어요. 이 천장에 있는 이 전등을 교체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하고서는 그대로 이제 추락을 했는데 여기요 그 아래층으로다가 그대로 거꾸로 떨어진 거예요. 이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때는요. 미끄럼 방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요. 사다리 작업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안전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2인 1조 작업을 안 지켰어요. 그러고요. 안전대를 차고 안전모를 요걸 써야 되는데 안전모를 쓰긴 썼지만 이 턱끈 조이는 거를 안 조여 놓으니까는 이 모자가 안전모가 거꾸로 떨어지는데 그냥 먼저 쑥 빠져가지고서는 저 떼굴떼굴 굴러가 버리니까 이 맨머리가 바닥에 그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니까는 이렇게 이제 내진탕으로 사망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안전모를 쓰라고 하니까 쓰긴 썼는데 이걸 억지로 쓰니까 머리에다 그냥 얹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쓰나만 하거든요. 사람이 거꾸로 떨어질 땐 모자가 먼저 벗겨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모자가 그냥 쑥 벗어져 나가 버리니까는 맨머리가 그냥 바닥에 부딪혀 가지고 그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을 했는데 이 안전모를 쓸 때는 이 턱끈을 필수로 조여 가지고요. 탄탄하게 해서 제대로 이 안전모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단단히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몸이 약화됐다고 했잖아요. 반사신경이 둔화되고요. 균형 감각이 저하돼가지고 그냥 중심을 못 잡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해마다 작년 다르고 올 다르게 이렇게 체력이 조금씩 저하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력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운동하고 이거를 해서 체력을 현재대로 유지를 이렇게 이제 좀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를 전제하에 미리 우리 체력 관리도 좀 잘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 사례. 수조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전선 연결 중에 감전돼서 사망을 한 사고였어요. 비 오는 날이었어요. 이 작업장 바닥에 이제 공조실 내부가 아주 습한 상태에서 이 물 묻은 장갑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전원 코드를 꽂다가만 감전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이 3중 접지 공사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콘센트 꽂는 자리에 제3의 접촉점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이제 접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접지로.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요. 표준 안전 작업과 이제 안전 수칙을 이 중요한 작업하고 위험한 데는 게시를 해야 되는데 게시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요. 누전 차단기가 부착되어 있는 이동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요. 전기 작업할 때 특히 표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준수가 안 됐거든요. 거기다가 이 전기 작업할 때는 특별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확인해서 코칭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더 위험한 거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은 막 비가 많이 오고 막 물이 흐르고 사방이 이렇게 젖어 있고 이러다 보면은 어디든지 전기가 흐를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못해서 이렇게 감전돼 가지고 목숨을 잃은 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요. 경비원이 야간 순찰하다가 넘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예요. 맨홀에 걸려 가지고요. 이렇게 맨홀 모서리에 걸려 가지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쳤는데 응급조치를 받았지만은 뭐 이 뇌진탕으로 사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여기는요, 평소에 순찰 다니면서 야, 여기는 걸려 넘어질 수 있겠다. 넘어짐 요소를 미리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거죠. 그리고요, 요 맨홀과 주변의 여기 요철 부분, 요 턱을 미리 이제 이렇게 여기 좀 턱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뭔 조치를 이렇게 해놨으면은 안전했을 텐데 그게 안 된 거죠. 거기다가 매일 이 순찰 다니는 통로에 안전한 길이 되도록 늘 살피고 미리미리 봤어야 되는데 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요, 야간 순찰 때 특히 이렇게 이제 그 손전등을 필히 휴대를 해야 되고 낮에도 지하 같은 데 캄캄한 데 갈 때는 꼭 이 손전등이 필요해요. 아니 전부 다 뭐 등이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등이 갑자기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캄캄한 구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캄캄한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손전등을 필히 휴대를 하고 이동하시는 거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요, 그 유명한 이제 옥수수를 드릴로다가 이렇게 드릴에다가 옥수수 꽂아가지고 입에다 대고서는 딱 부르륵 해가지고 한 입에 그냥 딱 이렇게 먹는 이게 이제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를 내느라고 이 여자분이 이제 그거를 시도를 하다가 옥수수는 제대로 못 먹지 못했고요. 이 드릴에 그냥 머리가 감겨가지고서는 이 머리가 왕창 이렇게 이제 빠져버렸는데 이 머리 빠진 거는 이거 상당히 몇 년 가야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보기도 흉하고 아프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위험한 모험을 즐기기보다는 안전제일로 이렇게 잘 주변 관리 안전하게 잘 해주시길 당부드려요. 네. 자, 이제 우리 장마가 끝나고요. 완전히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됐어요. 완전히 폭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이 더운 여름철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 지금 심각해요.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그 장마 끝나고 막 이렇게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되면은 온열 질환이 발생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일사병이에요. 일사병은
체온이 37도 이상 막 올라가요. 그러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이 일사병은 이런 증상을 보이고요. 또 열사병은요. 그 이렇게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오히려 땀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저 열사병은 그 땀은 흘리지도 않고요. 완전히 이제 그 더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일사병의 증상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얼굴이 막 창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과 이제 어지러움증이 오고요. 피로감하고 무기력감, 그리고 막 이런 구토 증상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일사병이 이렇게 이제 이런 증상이 있고요. 이 일사병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은 일단 시원한 데로 사람이 옮겨야 됩니다. 시원한 데로 옮겨가지고 30분 이상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물이나 이온 음료로다가 이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면은 이게 상태가 이제 서서히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열사병은 이제 그 40도 이상 막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열사병은 이제 더 심각한 건데 말이 어눌해지면서 호흡이 이상해지고요. 발작이나 이런 이제 경련, 심지어는 막 시력장애까지 올 수 있고요. 이 심하면 의식불명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열사병은요. 그래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심각한 상태가 보이면은 찬물, 얼음 이런 걸로다가 몸을 빨리 식혀줘야 됩니다. 몸을 빨리 식혀주면서 이렇게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동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폭염 시에 이제 안전 수칙을 우리가 지켜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제 주의보 경보 이렇게 내린 날에는 이제 이렇게 특보가 내린 날에는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작업을 할 때 오후 2시에부터 지금 제일 더운 때거든요.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5시까지 요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때 정말 미리미리 이렇게 시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뜨거운 때를 피해서 이제 야외 작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더운 날 밖에 나가야 될 경우에 외출을 할 때에는요. 이렇게 이제 챙이 긴 모자를 써가지고 햇빛이 내 얼굴 몸에 직접 닿지 않게끔 이렇게 하면서 또 양산을 쓰는 것도 필요하고 또 꼭 마실 거를 챙기는 게 필요합니다. 목이 마르고 갑자기 물이 땡길 때는 빨리 물을 공급하라는 신호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물을 좀 자주 마시면서 이 그늘, 서늘한 곳, 우리 이제 건물 내부에는 좀 시원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원한 공간에서 자주 휴식을 좀 취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거. 자, 우리가 이제 너무 더우니까 그 냉방기를 풀 가동하고 선풍기 같은 거 있는 데를 총 동원해서 풀 가동을 시키면 과열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켜 있을 때는 덜한데 여기를 잠깐 놔두고 이제 어디 외출을 했을 때 밖에 나갔을 때 그 사이에 사람이 없는 사이에 과열돼 가지고 콘센트에 이렇게 불이 붙어버리면 화재 나는 거고요. 특히 퇴근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문제 있는 구간이 없는지, 선풍기가 저 혼자 돌아가는 건 없는지 이걸 봐가지고요. 코드 빼고 이렇게 분리를 전부 시켜 주셔야 돼요. 그거 소홀히 했다가 최근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자리를 뜰 때나 퇴근할 때 특히 확인해서 이런 냉방기 풀 가동되고 선풍기 풀 가동되는 거 전부 끄고 코드 빼고 이거를 꼭 실천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요, 안전제일 경영으로 성공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세계적으로 안전에 집중해서 성공한 사례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회사는 듀폰이라는 회사예요. 이 듀폰은 이제 세계 최대의 종합화학회사거든요. 1802년도에 설립했어요. 그 220년 된 회사죠. 처음에는 화약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 화약이 워낙 위험하잖아요. 아차 실수하면 그냥 뻥 하면은 그냥 많은 사람 다치고 이렇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유명해진 거는 이제 1938년도에 나일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 이 회사는 이제 우리 안전, 이 안전을 최고의 경영 목표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한 일터가 행복에 직결된다는 그런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 화약을 만들던 회사가 안전의 중요성을 늘 절감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전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글로벌 기업인데 철저한 안전 습관으로 유명해졌습니다. 70개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6만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조직 문화에도 반영을 해서 이 안전을 늘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1811년도에, 그러니까 210년 전에 안전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했습니다. 모든 회의, 모든 교육, 시작하기 전에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놓는 거예요. 오늘 교육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은 이 오른쪽에는 저 문으로 나가서 왼쪽으로 꺾으면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하는 거를 알려주고 교육을 시작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요, 방문 고객이 여기 방문해가지고 2, 30분 있는 동안에도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비상구가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부 알려주고 시작을 업무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행을 한 거죠. 이 회사가 중요한 경영 철학으로는요, 첫 번째로 이제 직원들의 안전의식 수준을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높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전교육 강사를 하다 보니까 늘 이제 안전을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에 눈 뜨는 시간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계속 가면서 만나는 모든 환경의 안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고 사례를 수집을 해서 안전교육 자료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를 열심히 이제 실천을 하는데, 이 회사는 모든 종사원들이 전부 다 안전 전문 강사 수준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안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집중 공부해가지고 그 안전 교육 지도사 1급 자격증도 이렇게 취득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전 직원이 그걸 한 거예요. 그리고요, 직원을 채용하거나 보수 교육을 할 때 수시로 안전 서약서를 받습니다. 그 안전 서약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서약서. 나는 어떠한 불안전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의 불안전한 행위 발견 시 즉시 시정토록 알려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적받았을 경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서를 쓰고 사인을 해서 이제 회사에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약서를 쓰고 이걸 실천하는 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을 했어요. 거기다가 여기서는 안전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징계 처분도 할 수 있고 해고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를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고 그걸 실천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 위기 발생했을 때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요, 여기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하면은 모든 작업을 딱 멈추고 그 위험 요인을 다 제거한 다음에 다음 후속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또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안전 생활화를 실천을 했는데, 사무실에 넘어질 수 있는 문턱이 일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턱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으면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덮개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걸려 넘어지는 요소가 없게끔 정비를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유리가 깨져서 사람이 다칠까봐 유리는 안전유리용 접합 필름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요, 우리 극장에 가서 이제 보고 느끼셨을 거예요. 비상 상황 발생했을 때 나의 대피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걸 처음에도 알려주고 영화 시작하잖아요. 여기 사무실에 있는 동안에 사무실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비상사태 발생하면은 어느 쪽 통로로 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미리 숙지를 하고 이거를 늘 이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연필을 이렇게 이제 꽂을 때는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그냥 꽂아 놓습니다. 그 뾰족한 걸 밑으로 가지 않고요. 근데 여기는 필기구는 꽂을 때 반드시 이 뾰족한 부분이 위에 있으면 사람 위에 손이 찔릴까봐 이거를 뾰족한 부분이 밑으로 들어가게 꽂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입문은 항상 자기 쪽으로 당기면서 여닫는 걸로다가 원칙으로 이걸 실천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문을 당겨서 열 때는 내가 이제 안전하지만은 이걸 밀면서 나가면은 반대쪽에 있던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당기는 식으로 문을 여닫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요 계단에 오르내릴 때는 요 손잡이를 항상 쥐고 이동을 합니다. 여기를 만약에 손잡이를 잡질 않고요, 평지 걸어가듯이 이렇게 가다가는 딴 사람 눈에 띄면은 벌점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이동할 때는 꼭 손잡이를 잡고 이동하는 것.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 기역자 같은 모서리에 급히 가다 보면은 아주 공교롭게 양쪽에서 동시에 급히 나타나가지고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도 모서리 바깥쪽으로 볼록 거울을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요, 그 반대쪽에 누가 오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고 모서리를 돌아서게끔 이런 것까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요, 이 안전에 관한 거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220년간 꾸준히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현재는 70개 나라에 진출을 했고 6만 명이 일하고 있는데, 210년 전에 안전규칙을 제정해가지고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을 해서 거의 안전사고 없는 회사로 가다 보니까 다친 사람이 없고 죽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늘 안전하게 일하는 걸로 이렇게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나 하면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회사는 안전이 1등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요,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집중하는 그 품목이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전에 관련된 제품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뭐 보안경이나 뭐 이런 안전모나 이런 거, 안전대나 안전작업복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이 회사께 제일 잘 팔려가지고 안전 제일 회사로 안전 제품을 제일 많이 생산해서 보급하는 회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성공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안전제일 신화에 도전하는 새로운 기업이 있습니다. 희망찬 기업이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기업인가 하면은 종사원은 아직 2,000명 좀 안 되는 신생 기업이에요. 그 듀폰을 뛰어넘는 안전제일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동종업계 최초의 안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우리 KDFS 안전 TV가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KDFS 안전 TV는요, 안전 분야의 선진 기업으로 정말 이 안전 TV가 가장 앞서가는 동종업계 최초의 이런 이제 그 안전과 행복을 위한 방송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3월 10일자로 이제 개설을 해가지고 현재 구독자는 213명이에요. 그리고요, 업로드한 동영상은 이제 58편이 올라가 있고요. 누적 시청은 6,698회를 누적 시청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앞서가는 첨단의 이런 이제 안전 TV가 우리 KDFS 전체 종사원의 한 1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높여야 되겠다. 원인이 뭘까? 이게 왜 부진할까 보니까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 또 소장님께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방송이 된 이제 녹화 연결 링크를 보내드리면은, 직원들한테 보내드리면은 카톡을 통해서 전달받은 걸 이렇게 열어서 보고 나면은 거기서는 상시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은요, 구독을 누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 안전을 위한 안전 TV 활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이제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요런 이제 그 유튜브 아이콘이 다 있습니다. 이 유튜브 아이콘을 딱 이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첫 번 화면이 열려요. 여기 맨 위에 요 현미경처럼 생긴 거울처럼 생긴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은 여기 요런 이제 검색창이 열립니다. 그럼 검색창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입력하냐면은 KDFS 안전 TV 이거를 딱 입력을 하면은요, KDFS 안전 TV 여기 연결 링크 요게 딱 나타납니다. 그럼 요거를 딱 터치를 하면 여기 이제 요런 우리 KDFS 안전 TV 화면이 열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열렸을 때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구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구독 중으로 글씨가 바뀌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새롭게 올려지는 영상을 이렇게 이제 소식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천센터의 44명 중에 몇 분이나 또 이렇게 이제 구독 신청을 하시는지 기대하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이 좀 이렇게 안전 TV를 좀 구독을 하시고 안전에 잘 활용이 됐으면은 본인 안전과 회사 또 모든 가족들의 행복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평가 대비 우수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상반기에요.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품질 개선 우수 사례 평택 빌딩을 중심으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평택 빌딩은 우리 KDF로다가 이렇게 이제 그 편입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년 초에 편입돼 가지고 좀 이렇게 관리 상태가 조금 허술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전부 다 짧은 기간에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요. 완전히 이렇게 우수한 빌딩으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딩 내에 이런 창고가 15개나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년 번호도 붙이고 여기에 이제 내용물이 뭐가 들어있는지를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그렇게 위험 사태, 화재가 난다든지 막 장마가 피해가 났을 때 빨리 이렇게 위기 대응이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종사원이 이렇게 이제 한 마음으로 일제 정비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창고를 1번부터 이제 15번까지 창고에 번호를 쫙 1년 넘버를 붙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내용물은 뭐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써붙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수해가 났을 때 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게 이제 해놓고 이 정보를 전부 모아서 경비실에다가 이제 24시간 공유를 시키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내 표지판을 전부 설치를 했어요. 요건 샘플이지만 여기에다 이제 어느 관리부서 번호는 창고 번호는 몇 번, 이러고 이제 관리자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이거를 팻말을 안내 표지판을 전부 붙여가지고 정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요. 위험물 조장소의 관리 취약구역의 안전을 위해서 화단을 조성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위험물 조장소 근처여서 아주 취약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요 옛날 방범초소에 있던 자리인데 이 금연구역이라고 아무리 안내판을 표지판을 붙여놔도 여기 와서 사람들 담배 피는 건 못 말리거든요. 으쓱한 데 와서 막 피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출입금지 표지판보다 여기다 딱 이렇게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하면은 여기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화단을 조성하는 걸로 딱 결정을 하고요. 여기 꽃밭을 조성하기로 하고서 여기다가 이제 유기질 비료를 살포를 하고 뭐 구절초, 새송화 뭐 이런 이제 그 꽃들을 이제 여기다 심어가지고 이제 기르면서 지금 이제 화단 조성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가서 이제 그 구석에서 막 담배 피고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접근 금지 팻말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바꾼 거죠. 근데 여기에 또 용도 폐기된 방공호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빠지면은 그냥 밤에 빠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낙엽으로다가 임시 덮어놓은 거를 싹 걷어내고 여기 이제 안전하게 조치를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가로가 2m, 세로가 1.5m, 이 깊이가 1.5m 되는 이 방공호에 사람이 빠져 다칠까봐 여기 이제 단단하게 이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이제 이렇게 덮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화단을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좀 더 안전한 구역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 거죠. 그리고요, 옥상 관리를 잘 해가지고 옥상 관리를 잘해서 이제 환경을 변화시킨 건데 사실 옥상 관리가 좀 어렵긴 해요. 여기가 이제 사람이 자주 가는 데가 아니니까 관심권에서 좀 소외돼 있고요. 거미줄도 막 처지고 배수구도 막히고 막 청소 상태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여기 솔직히 또 청소해도 이제 표시도 안 나요. 그래서 옥상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잘해보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그 위험 사례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위험성이 상존하는 위치죠,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도색을 하면서 상주 수준으로 관리를 좀 잘해보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기 눈에 팍팍 띄는 이렇게 이제 색깔을 이렇게 이제 노란색을 이렇게 칠을 해가지고 눈에 좀 팍팍 띄게 만들고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각 효과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리고요.
여기 이제 옥상 전체 도색과 이 청소를 완료를 하고 이 개선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 거죠. 다음에는요, 주차장에 최고 높이 안내 표지판이 설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이 안전 장비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위험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는 이 정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방문 고객 차량이나 그런 이제 뭐 고객들 직원 차량이나 전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위험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차장 입구에 통과 높이를 정확하게 이렇게 재서 표시를 해 놓으니까 리스크 관리도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요. 건물 입구에 이게 이제 입구 주 통로인데 여기에 이제 여기 주차장 출입로인데 여기에 이런 요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구덩이가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걸려 넘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데 걸려 넘어지면은 막 고관절 나가고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여기다가 막 비 와서 물이 고이면 스며들어 가지고서는 이 지하 저기서 주차장에 물이 누수가 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중대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정비에 온 직원이 한 마음으로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제적인 조치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위험 요인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정비가 돼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위험 요인을 제거를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한 몫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면 정비를 잘 해가지고 이것도 좋은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요, 빌딩의 정문에 녹이 쓸어가지고요, 이게 딱 보면은 그냥 이 순간에 이 건물 사람이 사는 건물이야 이런 이제 아주 노후돼가지고 미관을 저해하는 첫인상이 염려되는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이 철제 담장도 녹 쓸고 막 이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부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녹을 다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색을 싹 이렇게 이제 새로 해고 나니까 완전히 이미지가 쇄신이 된 거죠.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딱 정문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니까 이 빌딩의 가치가 향상이 되고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충돌 우려 있는 모서리 요거 전부 다 여기 이미 한번 부딪히고 깨지고 했네요. 이거를 다 정비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심하라고 이걸 안내 표지판을 설치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안전 조치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지하 주차장 입구에 여기 이렇게 차가 지나가면서 한번 긁어가지고 깨트렸는데 이것도 정비를 하고 이렇게 표지판도 다시 잘 붙여서 이렇게 모든 통행자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고 만족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향상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리고요, 빌딩 전면의 장애인 주차장을 깨끗이 이렇게 도색을 해가지고 완전히 환경 깔끔하게 도색을 해서 정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흡연 지정구역 여기도 너무 지저분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새롭게 도색을 해서 완전히 산뜻하게 이제 정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풍수에 대비 모래주머니, 이런 모래주머니를 전부 만들어서 제작을 해가지고 여기다 비치를 해놓고 장마나 폭설 같은 때 재난 대비 모래주머니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먼저 사용하고 연락 달라고 이제 소장 명의로다가 이렇게 공지를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그리고요, 지하로 내려가는 주차장에 여기 이제 빗물이 내리면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계속 흘러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 집수정을 설치를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여기가 위험 요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정비를 해 가지고요. 그 요철 부분도 없애고 뚜껑을 덮어서 빠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비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안전하게 정비가 됐고요. 품질평가 5연패 달성을 위한 열정을 기울인 겁니다. 안전표지판 점검하고 새롭게 바꾸고 이거를 전부 다 정리를 했더니 평가반이 딱 보기에 이 안전과 행복을 위한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느낌으로 딱 알 수 있잖아요. 정말 열심히 한 흔적이 보인다. 이거를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이렇게 우리 평가 대비 준비하는데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이거보다 계속 한 단계씩 더 좋은
정비를 할 필요를 느껴요. 왜냐하면은 그 평가반, 점검반도 계속 눈높이가 이게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안전보건으로 행복한 일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얼굴 좋음이 몸 좋음만 못하고 몸 좋음이 마음 좋음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팍 띄더라고요. 나 이렇게 참 얼굴이 좀 촌스럽게 생겼는데 몸이 좀 얼굴이 좀 안 되면은 몸이라도 좋아야 될 텐데 이거 몸매도 이게 또 그냥 별로네요. 두루뭉술이 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몸 좋음보다 이제 마음 좋음이면 되겠지 했는데 마음 좋음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나누어서 실천 방향을 좀 찾아보느라고 같이 알아봤어요. 좋은 얼굴, 얼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쁘고 멋진 얼굴. 예쁘고 멋진 얼굴은요, 성형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다가 이제 이 표정을 완전히 바꾸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얼굴에 마음의 따뜻함과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딱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미국의 그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40대 이후에는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미소 짓고 하면은 여자분들은 예뻐지고요. 남자분들은 멋지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와 따뜻함, 넉넉함을 얼굴의 표정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몸 좋음이에요. 몸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몸짱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뭐 배에 그냥 막 식스팩이 쫙 나오고 막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을 위해서 체력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 몸이 좀 이렇게 약해져 가지고 그렇게 막 균형 감각을 잃고 막 쓰러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이제 해마다 나이 먹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몸이 점점 더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까지 잘 해오셨겠지만 좀 더 많이 노력을 하셔서 이 체력 관리 왕성하게 하셔가지고요. 몸 상태를 좋게 하셔야 컨디션이 좋아지고요. 컨디션이 좋아야만 이렇게 기분도 좋아지고 늘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이 균형 있는 섭취가 중요해요. 이 음식을 균형 있게 골고루 이걸 섭취를 해야지 어떤 거 내 입맛에 맞는 대로 편식을 해도 안 되고요. 양은 오히려 약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줄여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균형 있게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이제 의학 자료들 보니까 양을 음식 섭취하는 양을 절반으로 줄이면 2배 이상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기 누주걸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누주걸산은 사자성어가 아니고요. 누우면 죽고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전부 다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잖아요.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은 성적표가 딱 와요. 성적표를 딱 보면은 뭐 어디도 좀 관리해야 되고 어디도 좀 문제 있으니까 관리해야 되고 어디도 좀 이렇게 관찰이 필요하고 막 이런 통지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막 실망을 하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제.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침대에 눕게 되면은 그건 아주 그냥 가는 거고요. 자꾸 운동하고 걸어서 체력 관리를 잘 해서 이렇게 단련을 하셔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돼 간다는 것을 누주걸산으로 이렇게 제가 압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음 좋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 좋음, 맘짱인데요. 이게 맘짱이 되려면은요, 중요한 거는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에요. 늘 상대방 입장을 다 배려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면은 성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 근육을 좀 키우는 거예요. 생각 근육을 늘 이렇게 이제 화나는 일을 잘 참고 상대방 입장을 존중하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습득을 하고요. 또 지식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성품을 다듬고 성품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품의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에는요. 제가 이제 이 결혼식 주례를 이제 몇 번 해봤는데요. 결혼식 하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아 죽겠다고 하더니 결혼 딱 하고 나서 얼마 지내지 않았는데 그냥 나 사기 결혼 나온 것 같다고 막 이러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구든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나의 그 결점 이건 좀 감추고 내가 좀 내세울 만한 것만 이렇게 잔뜩 내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이 성사가 되잖아요.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결점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기 결혼 당했다고 막 떼쓰고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는 저 배우자 저 이제 딱 선택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저기 저 도움받고 의지해서 완전히 봉 잡아가지고 나 행복하려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완전히 뭐 봉 잡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기 결혼 당했다고 떼쓰기보다 봉을 잡으려고 생각했던 거를 다 버리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는요. 내가 봉이 되어 줘야 됩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봉이 되어 줘야 서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한 20년, 30년 이렇게 또 살다 보면은요. 서서히 애정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그때는 이제 애정이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물론 이제 뭐 결혼하고 30년 돼도 그냥 가슴이 설레고 막 이렇게 전기가 짜릿짜릿하게 오면은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죠. 그런데 그때는 애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요. 전우애로 사는 겁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힘을 합쳐서 같이 헤쳐나가는 동반자, 동지애로다가 서로 힘을 합쳐서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지애고 전우애거든요. 자, 부부간은 그렇다고 치고요.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도요. 그냥 각자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가 아니고요. 어려운 일들을 같이 역할을 분담을 해서 협조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일을 다 잘 같이 해나가는 동료애, 동지애 이런 힘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동반자로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의 일터가 행복한 일터가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무 물통의 법칙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법칙인데요. 조직에서 어떤 이제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잘 해나가는데 이게 필요한 요소예요. 그리고요, 우리 몸에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균형 있는 섭취에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원래 개발됐던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영양소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뭐 지방분, 단백질, 뭐 이렇게 이제 탄수화물 이런 걸 골고루 잘 섭취를 했어도 어떤 한 가지 비타민이 한 가지 이런 게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 몸에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응용해 가지고요. 조직에서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위주로 기준으로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꼭 좀 이렇게 이제 신입이나 아직 적응을 잘 못하거나 실력이 좀 딸리거나 소외감 느끼거나 집안에 뭔 일이 있거나 문제 있을 때 이 처지는 요 사람만큼만 성과가 난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점검반 평가위원 와가지고서는 딱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해도 제일 자신감이 없어서 쭈뼛쭈뼛 하는 사람한테 질문하고 거기서 문제가 발견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론 박수 쳐주고 응원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또 팀 내에서 처지는 사람, 소외감 느끼고 뭔가 아직 적응이 안 된 그 신입 이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힘을 길러가지고 서로 같은 우리 팀워크를 만들고요. 우리의 이제
완전한 우리의 일원으로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로 성장이 돼야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좀 서투른 사람 있으면은 좀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같이 이제 키워서 우리 같이 힘을 합쳐 나가는 동반자로 같이 이제 동지애로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소외된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사고가 나도 그 소외된 가족 한 사람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전체가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외된 가족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여러 유관기관, 상급기관 이런 데서 막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 갑질 같은 거를 만약에 체험을 하면 너무 기분 나쁘고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딴 사람한테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갑질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남한테 갑질을 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이 행복입니다. 제가 이 사진은요, 산재 병원에 이 산재로다가 다쳐가지고서는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 사진을 하나 골라왔어요. 우리가 미리미리 조심해야지 다쳐가지고 이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될 이런 환경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이런 다짐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사진을 준비해왔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인상이 좋게 웃는 얼굴 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인상을 좋게 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인상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따끈따끈해지면서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괜히 인상 쓰고 찡그리고 한숨 쉬고 막 욕설하고 막 이런 사람 나타나면은, 이 진상이 나타나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싹 슬금슬금 피해가고요. 또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하다가도 그런 사람 나타나면 분위기가 갑자기 싹 가라앉아 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은 전부 인상을 좋게 해가지고요, 늘 어디서나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상이 없는 인상 좋은 사람만 있는 우리 인천센터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이 웃는 얼굴이, 웃음이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변에 전파를 해주는 거예요.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입니다. KDFS 가족, 특히 우리 인천센터의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인천센터 식구들은 제가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제 교육 끝나면은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좀 설문서를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설문서 받으신 분은 읽어보시고 좀 회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리고요, 저하고 만왕님이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 인천센터 화이팅 하면은 화이팅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인천센터 화이팅! 화이팅! 예, 그리고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센터 정말 최고입니다. 네, 제가 인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복창을 해주세요. 네, 인천센터 최고! 최고!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우리 오태근 소장님, 네, 우리 센터를 대표해서 또 이렇게 격려 말씀 부탁드려요. 예, 교수님 특강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천센터 그 안전교육을 위해서 힘써 주신 이덕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 받으시느라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안전교육 받은 걸 상기시키면서 작업에 임해 주시고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니까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천센터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바쁘게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